오늘은 전반적으로 예고한 시간보다 한 30분씩 일찍 시작하게 되네요. 네, 놀랍습니다. 제가 늦으면 늦었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방송을 좀 일찍 이번에도 진 엘리사벳님이 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노리고 계셨군요. 네, 2회 연속으로 일타를 타신 분은 진 엘리자벳 이름이 어려워. 진 엘리샤벳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역사를 만들고 있는 진 엘리사벳님의 쾌거에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요 그 경기호황쇼에 나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출연하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때려하는 방송에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멘트를 쳐보겠다고 아귀처럼 달려드는 방송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한 안정적인 그런 초목 방송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무섭게 물어뜯더구만요. 네. 하여튼 방송은 녹음이 잘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한테 내용이 새로운 건 없는 내용인데요.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송 작가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경탄을 그만하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 작가 TV를 통해 가지고 보고 계신 정보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일상적인 공중파나 사람들 대중한테 알려지는 것보다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이전에 방송을 조조로 듣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멋져진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비주얼이 이제 공중파 계열로 가는 거겠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저희 방송이 제일 좋습니다. 막 5명, 6명에서 왁자지껄하게 막 대본 없이 떠들어대는 방송보다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평탄하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방송이 저한테는 좀 익숙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많이 지칩디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관심 가지시고 금요일날 한번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의 이제 주제는 틈새 뉴스인데 이제 국내 정치 얘기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별로 하고 싶은 소재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토막토막이라도 중간중간 정치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 여러분들이 잊고 가는 부분을 좀 되짚어 드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선 맞이 일종의 공선전 롤플레잉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치 상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걸 왜 롤플레잉 게임에 비교를 하냐면요. 이게 옛날이랑 정치가 많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로드쇼들 하잖아요. 이번에 한겨레이 한 것처럼 시장 방문하고 방송 내고 가서 뭐 처묵처묵하고 이러면 막 지지율이 오르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제는 다 달라요. 딱 롤플레잉 게임 안에 들어있는 플레이어들처럼 그 플레이어가 장착하고 있는 장비나 레벨들이 참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이게 처리가 안 되거든. 근데 정작 그 게임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너무 심하게 자신감이 넘쳐. 레벨이 없는 애들이 레벨 높은 사람이 가진 장비빨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장비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도와 정당에 대한 신뢰죠. 인물에 대한 신뢰. 근데 옛날에는 가짜로 이걸 다 포장하고 지들이 보여주는 거면 그걸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다 속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선전이라고 할 만한 것도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다 이해가 되겠지만 공선전 한다고 이렇게 오합 지도들들 모아고 길드들 모아가지고 전투 치르잖아요. 걔네들이 뭐 조직이 뭐 있고 뭐 결합력이 뭐 있어요. 어떻게든 저 성을 탈취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 전리품 나눠 먹으려고 덤벼드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지들끼리 나눠 먹고 다 해산해버린단 말이죠. 지금 보수라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야당들이나 호남 출신 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총선의 계절이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총선 계절의 특징은 정치 혐오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뭔가를 좀 비난하고 이제 정부 여당이라든지 뭐 지금 국내에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흠집내려고 하는 가짜 뉴스들, 그 편향된 뉴스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여권에 나오는 지지율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공작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모양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데도 못한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마스크 이제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란이네 어쩌나 하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 관한 혐오를 막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문제를 막 제시하고 있고, 뭐 어느 국가든 어렵지 않겠습니까만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같이 유일하게 그 G20 국가들 중에 2% 이상의 경제 성장률로 선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해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던지고 있죠. 근데 예전처럼 이게 약발이 안 먹히는 거야. 이제 모니터가 되는 시대거든요. 종편이라든지 기존의 공중파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과 대한 언론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목소리 이상합니까? 마이크가 이상해요? 네.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오디오 체크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 봄인데요.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댓글로 좀 지금 써주시겠어요? 채팅에. 네. 네,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네. 일단 우리 이제 다시 새한국당이 될 위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위기가 아니죠. 그들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표 주자, 대표 선수로 종로에 출마한 그 황교안 후보의 어떤 행보들이 여실하게 그동안의 이제 구태 정치의 모양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롤플레잉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쟁 나갈 때 뭐합니까? 시장부터 가잖아. 시장 가가지고 아이템 사거나 아이템 교환하거나 뭐 이래갖고 무장하고 사냥하러 나가거든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시장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지지자들은 하나도 없고 경호원들하고 방송 카메라들만 들고 시장 행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일종의 PD야. 건물 앞에 세워놓고 자 여기 빈 건물 앞에서 빈 건물 가르치는 사진 한번 포즈 한번 취해 주세요. 사진 딱 찍어갖고 지금 종로의 경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찍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연출에 익숙해져 있는 모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짜장면집 앞에 가갖고는 짜장면집이 이게 1층에 있는 짜장면집이 짜장면집인지 복덕방인지를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그런 서민적인 짜장면집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야. 짬뽕집을 안 가본 거야. 심지어 메뉴가 짬뽕이라고 써졌는데 여기 복덕방이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시장을 생전 처음 와본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됐거든요. 가장 악권은 그 오뎅이랑 떡볶이 파는 집 앞에 가서 그걸 했었죠. 네. 오뎅이 쭉 이게 어묵이죠. 어묵이 꽂혀 있는 틀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 포장을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어묵을 이게 안 먹어봤나 봐. 그래갖고 아니 그러지 말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라고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게 뭐, 어떤 각도로 먹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야, 이거 함의가 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걸 안 먹어봐서 어떻게 먹는지를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아니, 이게 무슨 임식이라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어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튼, 어떻게 먹어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 공중파에는 나가지 않겠지만, SNS나 따라가는 사람들의 짤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과거 정치하고 다른 거야. 이 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멀리 있는 주민들은 그냥 병풍인 거고 기자들만 구름처럼 몰고 다닌 거예요. 인터뷰를 아주 그냥 압권으로 했죠. 압권으로. 네. 학창 시절에 어렵고 힘들어서
이 말도 믿기지를 않아. 분식집에 있는 라면 국물을 얻어먹고 학교를 다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요게 진짜 일종의 패착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어느 분식집에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이 국물이 남습니까? 국물 자체가 라면 요리 하나에 포함이잖아요. 그럼 분식집에서 라면 국물을 얻어먹고 다녔다는 얘기는 누구는 맨 면만 먹이고 그 국물을 뺏어갖고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에서 일진인 거야, 일진. 남의 라면에서 국물만 쪽 뽑아서 뺏어 먹은 일진인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걸 뭐 사태라고 얘기를 해서 역사의식 없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편이라든지 같은 편들 한데까지도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까놓으면 까놓을수록 지금 구태정치, 자한당 정치, 자한당 의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바로미터 역할을 제대로 해준 거예요. 더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방송에 나와주면 좋겠어요. 자신이 이제 종로에서 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종로 출마를 이낙연 총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이낙연 총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대통령하고 가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멘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지게 되면, 이거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청와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작했다. 뭐 이러려고 말을 미리 꺼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자기는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선거전을 치르겠대요. 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현역 의원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이낙연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로에서 벌써 한 자릿수 숫자로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조사를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네. 분명히 레벨은 20레벨 밑인데 만렙으로 완전히 똘똘 매고 있는 이낙연 총리한테 둘이 이 PK를 붙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롤게임은 장비빨이에요. 네. 레벨 낮은 그 하수가 고수를 절대 이기지 못한, 기습을 하든 반칙을 하든 때로 덤벼도요 못 이기는 게 롤게임이고, 그걸 다 모니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치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 이 롤게임을 한 번도 못 해봤을 황교안 후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여기에 이제 또 무시할 수 없는 또 한 사람, 마라톤맨 안철수 씨가 있죠. 네. 국민에게서 이제 의를 저버린 사람인 거죠. 뭐, 의리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민의당에서 국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색깔만 초록에서 오렌지로 바꿨다는 거죠. 이 사람 그 컬러 감각 정말 대단하라고 봐집니다. 네. 국민의 의를 저버린 다음에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갈아탔는데, 과거의 녹색은 말이죠, 노란색과 파란색의 합성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노란 색깔 당과 파란 색깔 당에 일종의 이제 중도 지역에 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주황색은 뭡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서겠다는 거예요. 호남과 자한당의 중간에서 뭔가를 건져보겠다라고 자기의 그 규정을 칼라로 아주 제대로 보여준 건데, 지지율 3%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한때 뭐 민주당 대표로 올라갔을 때 뭐 30% 이상을 얻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3%의 지지율은 자기한테 의미가 없고, 나중에 총선 결과를 끌고 가게 되면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국민의당 당시에 그 비례대표 투표율, 네, 이거를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택도 없는 자신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두 사람이 선두에서 설치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이제 선거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 안에 끼어 있는 나머지 이 잠룡들, 잔챙이들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급하게 변화가고 있는 색이죠. 네. 안철수가 귀국해서 이제
독자신당 쪽으로 간다고 하니 바미당으로도 오지 않고 자신하고도 연계를 끊는다고 하니 유승민 대표가 자한당하고 합당을 무조건 선언했죠. 옛날 같으면 좀 딜을 해보는데요. 요새는 먼저 입당해놓고 딜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튕겨봤자 건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대구 지역의 이제 지역구도 자신이 출마 포기를 하면서 헌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선명한 선택인 건 맞아. 셈법으로 봤을 때. 이미 대구 지역 안에서도 배신자 논리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떨어지게 되면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나가서 자한당 후보랑 해서 이긴다는 100% 보장이 없어요. 유승민 후보도 나가게 됐을 때.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출마권을 버리는 대신에 당권 안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던졌다. 그러니까 후보직을 팔아서 당직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당직을 보장해줄 안에 이제 자한당 내부에 확실한 결재권자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황 대표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차피 총선에서 지고 참패를 한 다음엔 날아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어떤 형식으로든 자한당 내부의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을 때 제가 있습니다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말뚝을 박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셈법이었고 액션을 가장 빨리 해서 지금 뭐랄까요? 속셈을 잘 하고 계시다. 역시 엘리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호남 신당이 이것도 이제 안철수 아직 대표라고 하기 좀 그렇나요? 아무튼 뭐 안철수의 복귀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호남 산당도 무조건 성통합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안철수가 바미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싹 빼나가는 바람에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이 한 80억이 날아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미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86억 원가량의 국고 보조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4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비례대표로 있는 사람들을 만일에 이제 출당을 통해서 그 지위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바미당 17, 대한신당 7, 평화당 4설 합쳐가지고 넉넉한 20석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86억 원을 받기 위해서 15일 전에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 나가는 게 12일이니까 3일 안에 이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막 통합 논리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일단 합쳐갖고 신고는 해. 합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좀 갈라보자. 내부적으로 나눠 먹어보자라고 하는 정말 이전의 정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불제 어떤 당 통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3당이 어찌 보면 위장 통합을 했다가 돈을 나눠 갖고 지분대로 나눠 갖고 또 독자적인 행보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게 정치가 아니고 떴다방 아닌가요? 정치 장사꾼들 아니에요? 네. 국고 보조금 훔쳐가려고 하는 사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가 의원을 빼간다고 하지. 네, 그 다음에 그 비례 자한당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그 비례대표 안에서도 뭔가 자기 지지율을 뺏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이 호남에다 기반을 뒀으나 이 호남에서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입장에서 비례대표라도 한두 석 더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러한 그 3당의 합당을 위한 기본 논리로 현재 당대표들한테 무조건 퇴진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들이 합당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호남 3당의 입지는 좀 비참한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네. 아무튼 이 합당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미당의 이제 비례대표들을 제적을 해주고 말하자면 86억 원도 받고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국민당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아직 바미당에 남아 있으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는 버텨주고 있다가 제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하는 극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15일 이후에 제명을 안 해줘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안철수 쪽으로 옮겨가야 될 비례대표들은 전부 다 당직이, 이거 국회의원직이 날아가 버리는 게 되는 거고요. 안철수는 의원 한 명을 데리고, 권은희 의원 한 명을 데리고 국민당을 시작해야 되는, 뭐랄까요. 웃기는 군소정당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순번은 밀리는군요. 네. 순번도 많이 밀리겠지만, 안철수 자신이 자신했던 어떤 그 설계도하고는 완전히 틀린 모습이 되죠. 네. 상도이 없는 거예요. 86억 챙기고 난 다음에 제명 안 해주면. 근데 그러한 사태도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워낙 이 판이 상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호남산당이 바미당을 비롯한 안철수의 국민당을 완전히 역맥일 수 있게 된다. 탈당파들을 완전히 연맥일 수 있게 되는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러한 정치의 어떤 그 혼선들, 이걸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거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높은 지지율에 도전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역구를 지켜내야만 하는 지금의 어떤 분할되어 있는 야권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들이 무슨 술수를 쓰고 어떻게 자기들을 새롭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쭉 새한국당이었고 과거에 구파 민주당의 후예들로서 이제 청산돼야 될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띄는 합종 영향이 계속될수록 이들의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